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1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고요. 코드번호 042679입니다. 우리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걸 핵심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두산인프라코어와 밥캣 이 사업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산인프라코어, 자, 이런 부분들에서 두산만 떼어내고 뭐 매각을 진행하겠다라고 진행이 되고, 자, 두산인프라 떼어내고 매각을 진행하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이제 소송 부분들은 밥캣에 남겨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밥캣은 중공업과 합병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중공업과 합병할 가능성. 자, 소송을 지금 이제 중공업을 실질적으로 더 떠넘기는 그런 전략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뭐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다. 1조를 받기 위한 그런 조치였는데 사실 8천억을 써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했어요. 매각도 연내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적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 이런 것들은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은, 자,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은 올라가고, 그동안 좀 연기가 되니까 이런 실망감으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자, 우선 협상자 선정은 언제든지 나와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시기적으로 좀 많이 부족해요. 시기적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우선 협상자고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협상을 통해서, 자, 협상을 통해서 원하는 협상을 돼가지고 매각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갈 길이 아직까지 멉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두산 입장에서는 이번 연내에는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산업단의 지금 채권단에 좀 자구안을 컨트롤하는 그런 뭐랄까 주도권을 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일단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두산 입장에서는 사실 두산인프라코어가 실적이 잘 나니까 매각을 하고 싶지는 않고 매각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공업에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공업의 소송 리스크를 떠넘기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좀 계산이 좀 셈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이 인수가 유력하다. 이르면 오늘 발표. 자, 현대중공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현대중공업이 다른 기업들 말고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현대중공업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걸 보면은, 자, 이르면 오늘 발표. 자,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두산그룹은 현대중공업 지주 KDBI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일단은 선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인수 내용을 이르면은 오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럼 지금까지 좀 연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들은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좀 연기가 됐었던 부분, 협상에 원하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 부분들. 자, 그럼 두산이 발표를 했던 이전에 두산중공업이 발표를 했던, 자, 중공업의 공시를 보면은, 자, 중공업 공시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여기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자,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설에 대해서 자구안 위반이나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을 위하여 본입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기 매각과 관련해서 확정된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공시를 한 건 저런 내용들이고 시장 뉴스에 나온 거는 오늘 중으로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관계자는 일단은 인수권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이 공시 내용을 번복하지 않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내용 안에서만 밝힌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는 없는 부분들. 자, 두산인프라코어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유력하다. 자, 이 기사 내용들을 보니까 뭐 선정을 했다, 보고를 했다, 뭐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유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선정이 됐다, 연내 본계약 체결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자,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사로 이 중공업이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확정을 짓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이제 아직까지는 확정된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현대중공업과 컨소시엄과 유진기업은 각각 7천억대의 가격을 제시하며 경쟁을 했지만 결국 현대중공업의 컨소시엄이 자금 조달 여력과 인수 시너지 등의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업계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지만 독점 논란 해결은 과제가 남았다. 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규제, 공정거래 법률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으면 독점으로 보는데 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 결합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점유율 합계가 50%가 넘기 때문에 산업은행이라든가 정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금 애매하긴 할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우리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 합병을 좀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이 자국 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국내 기업이랑 합병을 강제로 시켜버리는 겁니다. 해외 기업에 팔리지 않도록. 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우리 그 사모펀드들도 입찰을 한다고 했었는데 사모펀드들은 나중에 낄 때 끼더라도 빠질 때 또 빠졌죠.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나중에 이 주가가 좀 오르면 시차익을 내고 판매를 할 수도 있는 외국 기업에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차피 기회는 없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자국 내에서 이런 시너지들을 좀 낼 수 있는 인수 시너지들 이런 것들 두산인프라코 건설기계 시장을 국내 기업이 좀 이제 함으로써 현대차와 약간 기아차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이게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정부랑 산업은행에서 산업은행은 자기 그 투자 대출 빌려준 돈을 좀 환수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있겠지만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산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현대중공업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조금 설득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단은 정부나 산업은행에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조금 유례가 없는 상황은 유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뭐 이런 것들에서 우리 방산 그런 특수적인 그런 부분들 방산 기밀이라든가 그런 것들 두산인프라코가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특수성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좀 눈 감아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부분들.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8천억도 안 된다고. 물론 이제 가격이 확정이 좀 돼야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아는 부분이지만 기사를 보니까 7천억에서 8천억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지분에 대한 가치가 1조쯤 되면은 좀 적당하다라는 부분들 우리 시가총액 이 기업에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M&A 기업에 접근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각이 어떻게 뭐 이 기업이 되든 저 기업이 되든 상관없지 어떤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 자, 지금 PER이 7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입니다. 자, 근데 36%의 지분이 7천억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차이가 36%가 1조인 게 훨씬 이 기업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물론 우선 협상자 제가 M&A 이전에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M&A가 진행이 되면은 본입찰이 진행이 되고 어떤 기업이 참여를 하고 주가가 좀 올랐다가 좀 주가가 떨어졌다가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주가가 또 올랐다가 M&A가 완료가 되고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나중에 차익실현 흐름이 나온다고. 자, 그게 M&A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가 누구한테 어떻게 물론 이제 시너지가 나오고 이렇게 돼서 두산인프라코가 추후에 성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두산인프라코가 한 10년 이후에 5년 이후에 이런 부분들 성장을 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사모펀드라든가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기업을 수익을 내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수익을 내고 시차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이 두산인프라코를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는 없으시겠죠. 상대적으로 있으시긴 하겠지만 자, 두산인프라코가 지분에 대한 가치가 우리 시너지를 얼마만큼 내는 것보다는 이 M&A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기업인가 이 지분의 가치가 얼만가 적정 주가가 얼만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두산인프라코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선협상자를 선정을 하다가 제가 여기서 삐끗하다 그러면 차우선 협상자 아무래도 차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한다 그러면 우선 협상자랑 협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차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연내 매각은 시기적으로 조금 힘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물론 매각이 잘 이루어지고 좀 높은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8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 조금 아쉬운 감은 좀 있지만 매각이 잘 진행이 돼서 이제는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로 부각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 불확실성이 우선은 마무리가 되길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관련 소식을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특징적인 확정적인 그런 소식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 이상이야 알 수는 없지만 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죠. KDBI 인베스트먼트가 산업은행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I 인베스트먼트가 데리고 왔어요. 일부러 끌고 왔습니다. 제 몸값을 좀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한테 산업은행이 그냥 떠넘기는 거 아니냐, 그냥 안겨주는 거 아니냐, 거둬주는 거 아니냐, 두산이 피해자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그냥 알고 감안하고 좀 지켜보자라는 부분들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변수가 될 수는 있거든요.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합병을 승인을 해줄지 좀 산업은행이 어떻게 설득을 할지 그런 부분들 좀 향후에도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들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추후에도 관련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브리핑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소장님께서 직접 무료 종목을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하단부 보면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12월 4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장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댓글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댓글로 대우 PNC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5원 손절가 98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9시 1분엔 TNR 바이오팹 현재가 21,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100원 손절가 25,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 2분에는 박셀바이오 현재가 122,200,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5,600원 손절가 11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추천주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자, 그리고 여기 대우 PNC 2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는 식으로 게시판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고요. 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보유 종목은 TNR 바이오팹 이렇게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났는지 어떤 종목이 정리가 됐는지 가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리딩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물론 100% 수익은 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TNR 바이오팹 손절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브리핑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점검 같은 것도 체크를 한 번씩 하고요. 무료 추천주 박셀바이오 20% 급등했다. 급등 중 이렇게 또 댓글로 아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 종목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안내드리고 금일 무료 추천 종목 정산도 이렇게 합니다. 대우 PNC 1분봉 차트다. 추천가 대비 9%, 9.86% 상승을 했다. 그리고 TNR 바이오팹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4.26% 손절했다. 자, 그리고 여기 박셀바이오 추천가 대비 플러스 10%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1분봉을 보여드리면서 종목들 흐름들, 그리고 우리 무료로 종목들 드린 것들 이렇게 수익률들도 이렇게 좀 나와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저희 단타 위주로 좀 종목을 안내 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른 종목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종목들 리딩 받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